안녕하세요. 1월 30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컴퍼니 K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퍼니 K는 이 벤처 캐피탈입니다. 말 그대로 장외에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런 벤처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미래에 IPO나 M&A를 통해서 그 투자를 실현해서 차익을 이제 먹는 그런 것을 수익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지, 금융회사죠. 그래서 그 벤처 캐피탈들은 실제적으로 직원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그 개개인마다 이런 펀드레이징,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심사역이 얼마나 있고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기업 전체의 실적이 좌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센티브도 그들이 과거에 투자했던 기업들의 그 벤처 캐피탈에 대한 수익, 환원이 얼마가 됐냐에 따라서 실적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컴퍼니 K의 이런 그 벤처 캐피탈의 실적을,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그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투자 조합과 펀드를 얼마만큼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거기에 얼마나 잘 투자를 하느냐, 이게 이 벤처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의 기업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얼마큼 많이 만들 수 있느냐, 또 투자 조합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기본적인 이 창투사의 기업 가치를 따지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기업들이 만든 이 펀드나 투자조합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이렇게 운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컴퍼니 K 스타트업 유닛펀드만 봐도 2014년 7월 25일 날 만들어서 23년 7월 27일 날, 즉 올해 7월 20일 날 이제 만기가 돼서 펀드가 이제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펀드의 성적에 따라서 이 창수사들은 수익이 많이 더 받기도 하고 보너스를 받기도 하고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컴퍼니 에그로시 투자조합이나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그다음에 챌린지 펀드 등이 청산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청산이 안 되고 내부에 투자해 놓은 기업들이 IPO나 M&A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대로 비상장으로 있을 경우에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컨더리 펀드 같은 거를 넘겨서 한 1, 2년 더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이에 M&A나 또 IPO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이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관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 투자한 기업들 중에 부도가 또 상장의 규모를 만들지 못해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이 손실을 이 창수사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올해 2023년에 6월 30일 날 한국영화 투자조합, 이것도 이제 우리은행이랑 같이 조성한 건데, 최근에 한국 영화들이 흥행 성적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화들의 투자에서 수익이 났다면 그에 대한 이제 펀드 청산과 함께 좀 운용 수수료 같은 것도 보너스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확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유망 서비스 펀드도 그러니까 영화조합 같은 경우 23년 6월 달 청산이 되고 문화 ICT 융합 펀드 같은 경우 10월 9일 날 청산이 되죠. 그리고 모바일 생태계 상생 펀드도 5월 31일 날 청산이 됩니다. 이게 570억짜리가 굉장히 큰 거죠. 이 문화 ICT 융합 펀드도 400억짜리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펀드들이 청산돼서 얼마큼 수익을 남겼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 만기 시기들을 잘 봐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을 봤을 때 재작년보다도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 수익도 줄어들었고, 비용은 더 늘어났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확 줄어버렸죠. 영업이익, 작년 3분기 영업이익, 영업실적, 순이익이 1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갖고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이건 말이 안 되게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난 금요일과 오늘 월요일 이틀 동안 주가가 튀어 올랐는데요. 튀어 오른 이유는 분명히 있죠. 이 컴퍼니 K라는 회사는 최대주 지분이 71.36%나 됩니다. 즉 유통 가능 주식수가 겨우 29%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호재성 재료가 있으면 주가가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시장 내에 있는 지분을 누군가 싹쓸이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이나마 품절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금요일과 오늘 주가가 튀어오르는 건 피노바이오라는 업체가 이 코스닥에서 기술특례 상장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기에 컴퍼니 K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IPO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차익을 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뭐 따상도 낸 것도 있고 해서 일단 낸 종목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IPO를 하게 되면 그나마도 작년보다는 좀 좋은 뭐 주가로 공모가로 상장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 컴퍼니 K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과 오늘 양일에 걸쳐서 주가가 6,000원대부터 지금 8,000원대까지 아주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품절주, 특히 이제 최대주 지분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는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것 때보다 높은 거죠. 그럴 때 이런 피노바이오 같은 이 호재성 재료가 나와주면 주가는 튀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수사들은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도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안정성도, 사업의 안정성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죠. 나중에 이제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도, 벤처 투자도 피노바이오의 동반해서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도 같이 동반 감사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요 창수사들은 한번 공부를 해 두시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인기 있는 어떤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추격해서 잡는데 뭐 늦었다 판단됐을 때는 좀 뒤늦더라도 이런 창수사들을 편입을 하시면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시장 내 인기 있는 테마에 투자하는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수익률에서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